첫 소식부터 상당히 좀 충격적이에요. 스코츠데일에서요, 한 남성이 테슬라 차량에 총을 겨눴다는 사건인데, 아, 네, 그 피해 차량에는 3살짜리 아이도 있었다면서요. 음, 심지어 테슬라 운전자들이 싫다 이런 말까지 했다니 이게 그냥 단순 시비는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더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 용의자 트럭이 2019년에도 비슷한 도로 분노 사건에 연루된 기록이 있다는 점이에요. 아, 전에도요? 네. 근데 뭐 당시 유죄 판결까지 가진 않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그랬다는 건 문제의 심각성이 아주 크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즉각적인 위협과는 또 다른 종류의 불안감인데 미래 재정에 대한 소식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회보장연금 고갈 시점이 2034년으로 당겨졌다는 전망이 나오면서요. 네, 맞아요. 이 연금 없이 은퇴하려면 대체 얼마나 모아야 하나 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 개인 금융 정보 사이트죠. 고뱅킹 레이트 연구인데요.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 사회보장연금 없이 60세에 은퇴를 하려면 약 200만 달러. 200만 달러요? 네, 우리 돈으로 한 27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했어요. 이게 그냥 생활비의 2배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거든요. 와. 근데 이게 또 주마다 차이가 커서 뭐 캘리포니아나 하와이는 300만 달러 이상이고요. 미시시피 같은 곳은 상대적으로 좀 낮아서 약 130만 달러. 그러니까 주별 생활비 차이가 정말 크고 은퇴 계획은 진짜 미리미리 세워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야, 200만 달러라니 정말 상당한 금액이네요. 이런 어떤 장기적인 재정 계획처럼 애리조나의 미래를 위한 또 다른 큰 그림도 그려지고 있군요. 피넥스와 투손 간의 여객철도 이야기입니다. 네. 그 연방철도청이 이 구간의 회랑식별 및 개발 프로그램 그 첫 단계를 승인하면서 사업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단계라면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건가요? 앞으로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릴 텐데요. 역 위치를 어디로 할지, 또 필요한 인프라 개선점은 뭔지, 예상 승객 수나 수익은 어떨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그 서비스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아하. 아직 뭐 실제 건설 예산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요. 피닉스가 현재 미국 본토에서 여객열차가 없는 가장 큰 도시 중 하나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게 실현되면 뭐 경제 성장이나 이동성 향상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죠. 그렇겠네요. 미래를 위한 계획도 중요한데 당장의 우리 지역사회 안전 문제 이것도 시급해 보입니다. 마침 또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피닉스에서 불법 폭죽 단속을 강화했다고요? 네, 맞아요. 여름철 특히 건조하니까 화재 위험이 진짜 크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주로 불만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좀 선제적으로 벌써 200건 넘는 판매대를 점검했다고 해요. 오, 미리요? 네. 작년 독립기념일 주간에 화재 관련 신고가 무려 700%나 폭증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노력 덕분인지 폭죽 관련 화재는 오히려 전년 대비 37% 줄었다고 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여전히 중요하죠. 안전수칙, 물통 준비하고 사용 후에는 24시간 물에 담그는 거. 이런 거 잘 알리고 또 불법 폭죽, 특히 공중발 사용은 절대 안 된다는 거요. 불법 사용하면 벌금이 최대 1,000달러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1000달러. 크네요. 집을 찾고 계신가요? 애리조나주 김지민 부동산 에이전트와 상의해보세요. 믿을 수 있는 부동산 전문가,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김지민 부동산, 함께라면 안심입니다. 469-999-1435로 문의주세요. 폭죽처럼 이런 계절적인 문제 말고 세도나에서는 좀 더 근본적인 동물 관련 안전 규정 이걸 논의 중이군요. 공공장소에서 그 이국적인 동물 전시를 금지하는 조례요. 네. 그게 작년에 길거리에서 동물 전시하던 존 더프라는 사람이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아, 그 사건. 네. 당시 발견된 동물들 상태가 정말 끔찍했어요. 50마리가 넘었는데 상당수가 죽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동물보호 입장하고 또 이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입장이 좀 맞서면서 조례안 표결은 8월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군요. 저 마지막 소식은 이건 정말 믿기가 좀 어려울 정도인데요. 네, 어떤 거죠? 서프라이즈의 한 차터스쿨에서요. 초등학생 여자아이들 4명이 같은 반 남자애를 살해하려고 했다는 경찰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나이가 10살, 11살이라는데. 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점심시간하고 쉬는 시간에 계획을 세웠고요. 칼 가져오기, 유서 위조하기, 망보기, 실행하기 이렇게 역할까지 다 나눴다고 합니다. 세상에
초등학생들이요? 동기는 뭔가요? 동기는 뭐 최근에 겪은 어떤 이별 이런 것과 관련된 걸로 추정된다고 하고요. 다행히 다른 학생들이 이 계획을 엿듣고 신고를 해서 실행 전에 발각이 됐고 용의자들은 다 체포됐습니다. 와, 정말.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요즘 아이들이 너무 어린 나이에 폭력적인 미디어나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의 위험성, 그리고 부모님들의 정말 세심한 관심과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애리조나 소식들 정말 스펙트럼이 넓네요. 그 찰나의 분노가 터져 나오는 도로 위 상황부터 수십 년 뒤 은퇴 자금 걱정, 또 도시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철도 계획, 그렇죠. 그리고 당장의 안전을 위한 지역 사회의 노력,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 세계의 너무 어두운 단면까지 이 자료들을 통해서 애리조나의 현재를 좀 입체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